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은 요 광원 점등 방식의 요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광원 점등 방식일 때 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유도 표시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게 설치를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설치할 것 해서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조작부는 0.8m 이상 1.5m 이하 맞죠? 그다음에 4번에 요 부착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 되는데 요거는 축광 방식이죠. 그래서 요 4번이 광원 점등 방식이 아닌 축광 방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광 방식하고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나 아니면 요 비상구까지 설치한다. 이거는 축광 방식하고 광원 점등 방식하고 동일하죠. 그다음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그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는 50cm 이내 간격. 그다음에 요 광원 점등 방식일 경우에 피난 유도 표시부 바닥으로부터 요거는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고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서 여러분이 이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하고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62번 가죠. 자,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 중에서 요 노유자 시설 4층에서 10층 이하의 그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가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난기구의 적응성, 노유자 시설일 경우에는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이 적응성이 있고요. 다음에 1층에서 요 3층까지는 미구 교다승에서 미가 미끄럼대죠.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다수인 피난장비하고 승은 승강식 안전기죠. 피난기죠. 그래서 요 1, 2, 3층은 미구 교다승. 그 다음에 4층에서부터 10층 이하는 교다승이죠. 그래서 여기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 그래서 피난교가 적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교다승의 다자, 다수인 피난장비.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피난기구가 적응성이 없는 것은 피난용 트랩이죠. 그래서 요 피난용 트랩은 요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난기구의 적응성, 노유자 시설 여러분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인데요.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 그다음에 3층에는 미특우 교다승, 4층에서 10층 이하는 특우 교다승, 그다음에 이 다중 이용업소는 2층부터 10층까지가 미사구 완다승이죠. 미사구 완다승. 그래서 여러분 요건 적응성은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경보 설비죠. 그래서 이 비상경보 설비에 대한 그 감시 상태를
몇 분간 지속해야 돼요. 60분간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60이죠. 그래서 요 비상 전원을 보면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을 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 소화설비, 그 다음에 제연설비는 일반적으로 20분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요 증폭기는 비상전원의 용량이 30분 이상, 그 다음에 유도등, 비상조명등이 60분 이상 작동해야 되는 대상은요 11층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에서 도소여 지지죠.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역사죠. 그래서 도소여 지지는 60분 이상.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64번 가죠. 자, 64번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자, 내화 구조예요. 뭐를 설치해요? 정원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죠. 자, 부착 높이는 또 2.7m,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일 경우에 감지기 소요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암기할 때는 요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이 보상식 스포트형 같죠? 요건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정원식, 요 스포트형은 특종하고 1종, 2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될 경우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내화, 하나는 비내화.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일 경우에 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요 일종은 9, 5, 45, 30. 이종은 7, 4, 35, 25죠. 그다음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은 이종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돼요. 7, 4, 35, 25가 되는 거죠. 또 요 일종은 6, 3, 3, 15, 3, 3, 15. 이종은 20, 15. 여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원식 스포트형이에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부착 높이가 2.7m니까 4m 이하에 해당이 되고 내화 구조죠. 그래서 쭉 따라가면은 정원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니까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감지기 개수는 연면적이 지금 바닥 면적이 600제곱이죠. 기준 면적 60으로 나눠주면 감지기 소요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10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절상을 해서 11개가 되는 거죠. 여긴 딱 10이 떨어지기 때문에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요 감지기 설치 기준,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실기에서도 써먹기 때문에 암기를 반드시 해놔야 돼요. 다음은 65번 가죠. 자, 65번은 비상경보 설비의 축전지 외함이 요 강판일 경우에 두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강판일 경우에 강판의 두께는 1.2mm 이상, 단 합성 수지재일 경우에는 3m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상경보 설비의 요 축전지 설비의 외함의 두께인데요. 강판일 경우에는 1.2mm 이상, 합성 수지재일 경우에는 3mm 이상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66번 가죠. 자, 비상조명 등의 일반 구조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상용전압의 110%의 범위 안에서는 기능의 이상이 없어야 되죠. 자, 인출선의 요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2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게 150mm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전선의 굵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인출선일 경우에 단면적 0.75mm의 제곱 이상, 그다음에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0.5mm의 제곱 이상. 사용 전압은 300V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67번 가죠. 자, 감지기의 구조하고 기능에 대한 분류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1국소가 나왔어요. 1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 작동되니까 이건 정온식이라는 거죠. 자,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거.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온식 스포트형이죠.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정온식, 요거는 감지선형 감지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감지기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데 요건 1국소 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요 차동식 분포형도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광범위한 온도의 그 상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분포형은 스포트형은 1국소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분포형은 광범위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정온식 감지선형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정온식 스포트형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다음에 이 보상식 스포트형은 차동식하고 정온식의 성능을 갖다가 조합해 놓은 거죠. 다음 68번으로 가죠. 자, 비콘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표시 등에 대한 기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위치 표시 등은 반드시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주위에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해서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00하고 3m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을 보면은요,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해서 가하는 경우 단선이나 아니면 현저한 광속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확실히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69번 가죠. 자, 69번은 사용자의 요 몸무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인데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완강기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난기구는 앞에 간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간이완강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요 완강기는 피난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이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간이완강기라고 하죠. 다음 70번 가죠. 자, 비상방송 설비의 요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해야 되죠. 자,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에는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비상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10초 이내가 돼야 되죠. 10초 이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맞는 얘기죠. 자,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이거는 발화직상 우선경보 방식이죠. 자,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이죠. 여기 지하층에 있는데 이 지하층이 잘못된 거죠. 이 교재에 이제 오타가 났네. 방화가 아니고 발화죠, 발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선 경보 방식,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우선 경보 방식의 대상은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하고 지하 전층이죠. 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죠. 그 다음에 요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층에서는 발화층하고 그 직상 4개 층이에요. 1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하고 지하 전층이죠.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여기만 그 직상층하고 기타의 지하층이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교류에서의 그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압, 고압, 특고압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경우에는 저압은 요건 그 직류일 경우에는 750V 이하, 교류일 경우에는 600V 이하죠. 자, 고압은 직류일 경우에는 750V 초과, 7kV 이하죠. 자, 교류는 600V 초과, 7kV 이하. 특고압은 직류나 교류나 다 똑같이 7kV를 초과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압을 물어본 거죠. 교류니까 600V 이하에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압의 분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72번. 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공중선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1.5m 이상 이격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로에다가 요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요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답이 되죠. 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4m 이내마다 고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띄우고 단 정전기 차폐 장치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 그다음에 끝부분에다가 무반사 종단 저항. 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ohm이라는 거. 자, 접속 단자는 제어부예요. 0.8m 이상, 1.5m 이하죠. 자, 지상에 설치하는 이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로부터는 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죠. 그다음에 무통의 요 증폭기죠. 전원은 축전지나 아니면 교류 전압에 옥내 간선 사용하고,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표시등하고 전압계를 설치해야 되죠.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에서 요 누설 동축 케이블 접속 단자, 그 다음에 증폭기에 대해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3번 가죠. 자, 누전 경보기에 수신부의 요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수신기에 기능 검사 항목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내식성 시험이라고 했는데 요 내식성 시험은 없죠. 다음은 74번 가죠. 자, 74번은 누전 경보기에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요 음향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요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그 내용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이 누전 경보기는 요 음향장치죠. 1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 경보기는 몇 데시벨 이상의 70데시벨 이상의 음향을 발해야 되고요. 고장 표시장치용일 경우에는 60데시벨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우리 경보 설비에서 음향장치 1m 거리에서 음량이 90데시벨 이상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보 설비는 90데시벨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5번 가죠. 자, 이 75번은 비상 베일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즉 비상 경보 설비에 발신기의 요 위치 표시 등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발신기의 요 위치 표시 등. 자, 발신기 위치 표시 등. 여기서 빛을 갖다가 발하는 거죠. 요 놈은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 15도 이상이죠. 15도 이상의 각도로 몇 미터 이내? 10m 이내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5도하고 10m니까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발신기의 요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76번 가죠.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요 속보기의 구조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접지 전극에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거 틀린 거죠. 자, 접지 전극에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 여러분이 요 전구 사용할 때 두 개를 갖다가 병렬로 설치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다음은 77번 가죠. 자,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서 요 소리를 크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증폭기라고 하죠. 우리가 앰프는 전기 신호를 갖다가 크게 해주는 거, 요걸 우리가 앰프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소리를 갖다가 크게 해주는 거니까 요걸 우리가 증폭기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요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라고 하는 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몇 cm 이상? 10cm가 아니고 5cm 이상이죠. 자,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5cm 이내가 아니고 이게 10cm 이내죠. 자,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는 내와 구조일 경우에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에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수평거리 기타 구조일 경우에 1종은 1m가 아니고 요게 3m 이하고 2종이 3m 이하가 아니고 1m 이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관이 전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갖다가 사용해서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즉 여기 천장이 있으면은 여기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죠, 이게. 여기에다가 고정 금구나 보조선 갖다 설치해서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 우리가 보조선이나 또는 요걸 고정 금구라고 하는 거죠. 단자부하고 마감 고정 금구하고 설치 간격은 10cm 이내, 또 굴곡 반경 5cm 이상이죠. 자, 각 부분과 수평 거리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 1종은 4.5m 이하, 기타 구조는 3m 이하죠. 2종은 내화 구조 3m 이하, 기타 구조 1m 이하죠. 그 다음에 79번 가죠. 자,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뭐가 틀렸냐면 여기 4번이죠. 요 단자의 보호한 표면에 소방용 접속 단자가 아니고 무선기 접속 단자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기기의 접속 단자 설치 기준, 요거 시험에 또 많이 나오죠. 또 이거 실기에 가면 또 쓰라고도 많이 나와요. 단자의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자,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단자 보호한 표면에다가 무선기 접속 단자라는 표지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 80번 가죠.
자, 비상경보 설비, 즉 비상벨 설비하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전원 회로의 요 전로와 대지 사이 또는 배선 상호 간의 요 절연장을 물어본 거죠. 요 놈은 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그 다음에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몇 볼트?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갖다가 사용해서 절연저항값이 0.1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요 배선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절연저항값이 0.1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